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잠 못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면서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가닥을 잡아가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증시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하락과 상승을 아주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소폭의 상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반등이나 하지만 워낙 미약한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여하튼 이틀 연속 급락 이후에 다소는 약간 아주 진정되는 그 정도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의 어떤 반등 정도, 시도 정도 있었다는 것이 약간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미소비지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늘도 부진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소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빅테크, 빅5 이런 주식 중에서 애플은 이제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고 어저께 새벽까지 해서 고점 대비 20.1%가 떨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거든요. 사실 이런 주식들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국 플러스 1% 정도 조금 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의 진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아마존 오늘 이제 나름 온라인 하드웨어 이벤트로 오늘 개최했습니다. 수만 가지를 또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역시 핵심은 차세대 파이어 TV 스틱과 스틱 어떤 라이트 버전이 되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로크라든가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쓰지만 애플 TV와랑 이제 바로 부딪히는 바로 이제 경쟁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핵심적으로 그 시장의 스트리밍 디바이스 쪽에서는 미국에서 50%를 지금 로크가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플랫폼의 대표 기업인 애플 TV 플러스와 함께 지금 어느 정도 이 파이어 TV 스틱이 얼마만큼 마켓시어를 늘릴 수 있을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역시 그걸 통해서 소위 대표적인 직접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실히 좀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도 1% 조금 못 미치는 반등한 정도가 오늘 기껏 반등 그리고 하락이 지지된 정도의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날도 역시나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세로 나타나면서 고용시장 회복이 좀 둔화된 것을 넘어서서 멈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다른 지표였죠. 이 주택 시장은 과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새로운 신규 주택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번에 팬데믹이 들어왔을 때 집값이 이런 거 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뀐 거죠. 즉 지금 결국 미국도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에 많이들 살고 있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즈니스가 여전히 되는 쪽이 여전히 꽤 많은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기지 금리는 또 사상 최저까지, 그러니까 쉽게 장기 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에서 우리 지금 급하게 집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 수 있겠고요. 특히 요즘 보면 뉴욕에서도 지금 뉴욕 콘도에서 공실률, 그리고 뉴욕에서도 사무실이 공실률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맨하탄에서도. 마찬가지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집을 새로 살려는 주택 시장으로 가는, 다운타운에서 벗어나서 약간 교외 쪽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시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을 좀 어찌 보면 과열 정도의 느낌까지 갖고 오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늘 고용시장 지표가 결코 좋게 나온 건 아니죠. 예상보다 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용시장의 완벽 회복에는 정상적인, 즉 3.5% 수준으로의 연초 수준의 실업률까지 가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즉 생각보다 고용시장 회복이 상당히 더디다는 것은 여전히 분명히 인정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택시장에 약간 과열까지 나가는 것은 그만큼 어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어떤 흐름이 되겠고요. 어찌됐건 그걸 많이 보여주는 것이 주택 건설과 관련된 ETF나 주택 건설 관련된 시장, 거기에 장비 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름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주택 건설업 ETF가 되겠습니다. XHB인데요. 여기는 주택 레나 같은 주택 건설업체, 톨브라더스 같은 것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소재업체 그리고 관련된 홈 장비 시장 관련한 여러 번 소개해드려도 홈디포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기술주와 달리 지금 주가가 별로 빠지지도 않고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 자체를 설명해주는 가장 극명한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 지표가 좋아서였는지 오늘 간밤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인 것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IPO 이후,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가장 낮은 이 주가를 기록을 했죠. 최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같은 나지만 테슬라와 니콜라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나라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테슬라는 이틀 연속 급락한 이후에 오늘 좀 반등에 일단은 성공했지만 이것도 하락이 진정된 정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월가는 그 전날 그리고 당일 어제 오늘까지 해서 테슬라에 대한 여기는 뭐 여기저기 계속 관심이 많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핫한 주식이면 틀림없지만 미국에서도 테슬라에 관련된 얘기는 어디나 어느 매체에서나 항상 탑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많은 거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도이치방크는 완전히 오늘 엊그저께 이벤트를 감명적인 이벤트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중립에서 오히려 매수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번 배터리데이 이벤트 이후에 투자 의견 자체를 바꾼 것은 위로 올리건 내리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이치방크인데요. 중립에서는 매수 올렸고요.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400에서 500 올려놨습니다. 2025년에 200만 대 체제를 가는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대부분 이제 혁신이 빠졌네, 무슨 전고체 배터리가 없어졌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실망이네 하면서 우리나라의 언론은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마치 애플이 신제품 나올 때마다 애플이 혁신이 빠졌다고 아이폰이 혁신이 사라졌다고 비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미국이나 이런 쪽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긍정적 인사는 꽤 많다는 것이 되겠고요. 파이퍼 샌들러나 오펜하이머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분야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재확인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가 조정받은 걸 매수 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여전히 $515, $45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은 긍정적인 얘기고요. 혹평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죠.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180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좋지만 도저히 이익으로 설명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은 애플도 여전히 상당히 좀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각 증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캐너커드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또 내렸습니다. 442에서 325달러로 내렸는데요.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대감이 넘었지만 기대감을 못 미치는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RBC도 매도 의견을 여전히 확인했습니다. $290니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미국 우리나라 달리 자유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청자분들은 이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쪽의 의견을 갖고 쫓아가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니콜라인데요. 상장은 이제 6월 4일 날 했습니다. 스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림에 보이는 앞부분 육재가 짝 빨간수로 주변을 쳐놨는데요. 딱 그날 이후 상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니콜라가 아니었던 회사인데요. 니콜라는 그 상장 첫날 가격이 6월 4일 날 $37.55였는데요. 지금 가격 훨씬 그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웨드부시에서는 중립에서 완전 매도로 바뀌어나가고 있고요. 주식을 보유하기엔 너무나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레버 밀턴이 사임하면서 지금까지 스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상당히 혹평을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이 간밤에 테슬라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이모 테슬라요 외치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모 니콜라요라고 외치는 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엇갈린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변동성이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고 일을 못할 정도로 올랐다 내렸다 뭐 투자자들하고 밀당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흐름이 좀 과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주식하시면서 미국 주식하시면서 한국에서 투자하시면서 미국을 바라보면서 이거 잠을 못 잘 정도라면 그 주식 투자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을 바라보는 시간, 그러니까 HTS가 됐건 스마트폰에서 MTS 통해서 바라보는 시간의 양과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수익률과는 미래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좀 느긋하게 시장을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서너 분의 의견인데 오늘은 시장이 너무 또 많은 우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만 세 분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루월드 그룹의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 이분은 뭐 한 명성하는 분이라고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워낙 자주 인용하는 분들인데요. 4분기에 강한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얘기입니다. 4분기 얼마 안 남았죠. 경기 부양책은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만 이제 고용 경기가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계속 회복될 거라는 얘기죠. 물론 속도나 기울기는 모르겠으나 완만하게나마 회복세가 계속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은 소형주라든가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글로벌 주식,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주식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될 시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블랙락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짐 캐넌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변동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주시장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얘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이든이 되면 주시장이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불안한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거 끝나면 다 해소될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블랙락은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누가 되건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 조치, 다양한 부양책은 계속될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나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 다만 또 하나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언젠지 모르겠으나 결국 개발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주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의 게브리엘라 산토스 글로벌 투자 전략가 이분도 워낙 유명한 분이 되겠는데요.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위험자산의 비중 확대, 위험자산이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의 확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들 세 곳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강세장의 초입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도 똑같은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죠. 분산 투자가 돈을 버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간을 좀 더 볼 수 있다. 눈치 보기 장세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 회복과 함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다면 시장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한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페덱스 여러분 아실 거죠? 오버나이트는 이제 배달을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보낼 때 빨리 서류 보낼 때 하는 게 페덱스가 되겠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스티플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을 올리면서 지금 거의 고공행진, 사상저가에 바짝 다가섰고요. 드래프트 킹즈 기억나세요? 9월 2일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마이클 조던이 특별 고문으로 임명된 거 아닙니까? 딱 그때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 이틀 조정 보였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튼 지금까지 보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마이클 조던을 결국 파트너로 임명하면서 특별 고문을 임명하면서 일단 주가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알파벳은 오늘 소폭의 목표 주가가 올라갔지만 주시장은 크게 아직 재미는 없었고요. 스퀘어나 페이팔 여전히 관심이 많은데요. 스퀘어는 특히 오펜하이머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옮기면서 역시 이 주식들도 결국 사상체육과에 약간 멀어져 있지만 결국 지금 사상체육과 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고요. 몇 가지 종목들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